자녀라는 단어 뜻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민, 비탄 이런 단어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뭐 좀 하나만 틀어놓고요. 그런데 됐나요? 네. 예. 이제 좀 자리가 잡히면은 좀 할게요. 선생님들은 그 피에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 피에타 그 영화, 그 김기덕 감독이셨나요? 그 김기덕 감독님이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피에타 영화가 보다가 결국은 다 못 보고 껐어요. 너무 잔인한 그런 느낌 때문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잔인함을 뚫고 들어가서 흐르는 인간 본연의 어떤 그 한계에 대한 슬픔을 피에타라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잔인한 그 느낌을 마주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전에 보다가 껐는데 제가 이제 피에타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 론도니니 피에타 언젠가 제가 여기서 미켈란젤로 소개를 할 때 잠시 보여드렸던 그때부터 피에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됐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랬었는. 네.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피에타를 보고 이제 피에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목을 피에타에 이렇게 확 꽂혔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일상에서 제가 겪은 어떤 삶의 그림과 이렇게 접목되는 걸 좀 이번에는 부각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었는데 엄마가 약간의 그 치매기가 좀 있으시고 이제 저희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전부 연로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느닷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약간 치매 기운이 있으신 어머니께서 그게 아마 잘 안 받아들여지셨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제 친구가 맞딸인데, 바라보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입관을 끝내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피에타를 봤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 피에타가, 그 친구가 표현했던 피에타가 뭐냐면, 입관을 하는 거기에서 엄마가, 떠나시는 아버지를 보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는데, 피에타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버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같이 품고 있는 거죠.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어르신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조금 산 사람들이 의뢰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우리 큰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남자였다가 남자에서 남편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남편이었다가 그 다음에 궁극에는 또 아들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다양한 그 어떤 관계로서 인식되는 것을 인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그 표현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남편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저 여인을 바라보는 딸. 그때는 엄마를 바라본다기보다는 한 사물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바라본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는데,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관계의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걸 보면서 참 오랫동안 그 문장이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에타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또 피에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그 피에타를 연구도 하고 찾아도 보고 하면서 피에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피에타와 연결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관계성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피에타의 뜻은 슬픔과 뭐 연민이 될 수도 있겠죠. 비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피에타상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성모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이 피에타가 실제적으로 처음 나온,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최초의 피에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에서 발견된 이 나무 조각상으로 깎아진 이 피에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14세기에 독일에서 발견된 이 피에타상을 최초의 피에타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피에타상이 그 성모님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관계성과 연결시켰을 때 성모님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자상도만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보여지기도 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절대 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행복한 모습이고 이건 슬픈 모습이다라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볼 일은 아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같이 확장해서 빛과 그림자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성모자상과 피에타상을 그렇게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의 전시는 사실은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시스 엄마가 호루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그리스 로마 쪽으로 오면은 누구죠? 왜 갑자기 미노스의 그 부인이었던 파시파에가 그 부정한 관계로 해서 태어난 그 신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얽혀 있고 복잡한데, 아마 그 우리 대표님께서, 사무리 대표님께서 신화를, 미노스 신화를 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그 황소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미노타우로스가 결국은 파시파의 아들이잖아요. 그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미궁에다가 이제 그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인 그 괴물이죠. 따지고 보면 그 괴물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 접시에 그려져 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그 피에타상의 전신이 성모자상과 연결되는 그 슬픔을 품고 있는 피에타상의 전신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성모자상과 피에타상을 굳이 분별해서 보지를 않고, 어머님과 아들, 어머님과 자식, 모성애와 연결시켜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 최초의 피에타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의
얼굴에서 비친 이 슬픔을 표현한 이 느낌, 거의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이러한 얼굴 표정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느낌을 보면서 모성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모성애라는 게 무엇인가? 피에타 하면은 일단 성모님의 슬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모님의 슬픔,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딱 끝내는 것보다는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모성애라는 단어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저한테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막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먹먹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 이때는 엄마라기보다 애미로서, 그 애미로서의 그 어떤 느낌, 그 아이의 슬픔 앞에서 무력화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 그런데 그 아이가 확장이 됐을 때 모두 인간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화된 그 느낌에서 오는 그 먹먹한 그 감정, 이런 것들이 피에타상이 품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피에타상은 많은 설명이 오히려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피에타상마다 각자 그 예술가, 그 작업을 한 작가의 그 슬픔을 바라보는 느낌이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발견된 이 나무로 조각된 이 피에타상에서는, 이건 작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작자 미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요 어머님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슬픔이 저는 처음엔 이게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표현되는 요 느낌이 이렇게 슬픔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이 느낌보다 오히려 그 슬픔이 조금 이렇게 덮여져 있는 듯한 어떤 그림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이 훨씬 더 슬픈 거구나 라는 느낌을 알게끔 해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피에타를 좀, 뭐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무표정에서 오는 그 슬픔이 훨씬 더 강렬하구나 라는 느낌이 점점점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제가 여긴 준비를 미처 몇 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또 안 넣었더니 좀 아쉽네요. 그 미켈란젤로의 그 론도니니의 그 피에타상 마지막,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깎았던 대리석 그 론도니니의 피에타가 그 훨씬 더 슬픈 거구나 를 가르쳐 줬던 건데, 그때부터 제가 근데 굉장히 피에타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는데, 우리가 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표정이 가장 슬픈 표정이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선생님들은 어느 때가 가장 슬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지요? 저는 그 무표정이 가장 슬픈 표정이라는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눈 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성모자상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표정이 가장 슬픈 표정이 맞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는 얘기를 막 이렇게 원고를 막 준비하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림을 몇 개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그럴 텐데 그냥 옛날 얘기 옆에서 수다 떠는 누군가가 주절주절하는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아니라 그냥 제 그림 감상 시간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피에타를 보면서 그 슬픔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피에타들이 발견된 것은 그러니까 나무 조각으로 목조각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독일 문학과 저 위쪽에서 발달되는 어떤 그 정서적인 것과 재료적인 문제도 있고 뭐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래쪽에서 발달되는 것의 느낌이 좀씩 다른데 독일 쪽에서는 그렇게 나무 조각이 많이 있고 이 슬픔 같은 것도 약간 좀 비장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어서 제가 독일 쪽에서 이제 피에타 하면은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케테 걸비츠라는 작가, 그러니까 이건 여자 작가인데요. 이 여자 작가가 작품